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통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아직도 OECD 국가 대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꼭대기였습니다. 연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수입니다. 10만 명당. 예를 들어서 연간 5천 명이고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따져도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코로나 2020년 부에 이 연간 사망자가 3,1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올해는 2,000명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많이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법에 대한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화라든지 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가중처벌조항 같은 거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화됐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공포감을 갖고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강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요, 우러나오는 습관화된 교통안전 준수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선진국에서는요, 교통법규에 대한 강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의 안전운전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어릴 때부터의 안전운전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유명무실한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요.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보복이나 난폭 운전 등 선진국과는 거리가 좀 먼 강화된 이 법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사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한 이런 준수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 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세뇌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선진 교통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규에 대한 것들은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심점, 이 두 가지가 버무러져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머나먼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식 제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부분만 개선을 한다면요, 분명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교통사고 수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바로 도입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항상 예전부터 강조드리는 운전면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MB 때 약 10년이 다 됐죠.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서 간소화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50여 시간에 이르르던 이 운전면허 제도가 1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11시간이면 하루 반도 안 걸리는 운전면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낙후된 운전면허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2시간을 상승시켜서 13시간으로 만들었죠. 이 문제은행식의 필기시험도 70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13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먼 나라를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일본, 중국, 또 대한민국이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면허 제도가 비슷했습니다. 50여 시간의 운전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 면허 따기가 쉽지는 않았었죠. 한중일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간소화 발표된 이후에 엉망이 돼버렸죠. 일본이나 중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줄이는 반면에 더 강화를 해서 거의 60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2주 이상 합숙을 학원에서 할 정도로 면허 따기가 쉽지가 않고요. 중국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그러나 중국의 여러분들 운전하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역주행은 물론이고 아직도 우리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운전면허는요, 우리가 훨씬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낙후된 제도를 악용을 해서 중국에서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따고 또 관광까지 하는 일주일짜리 이런 관광이 성행을 하면서 5,000명 이상이 매년 따간 이런 문제도 생기면서요,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단기 관광비자로 면허를 못 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무반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단기 관광 비자로
갔다가 면허를 인정 안 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정도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 나라 호주 보십시오. 호주 2년 걸립니다. 독일 3년 걸립니다. 북유럽은요, 얼음판 위에서의 빙판 시험까지도 있습니다. 또 예비면허 준면허 제도를 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 면허로 바꿔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죠. 운전면허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살인면허증입니다. 강화를 하면 할수록 좋겠죠. 이 부분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다른 이 국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제도를 선진형으로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요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5030 정책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이 5030 정책은 지자체도 그렇고 경찰청이 진행을 하면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줬던 정책입니다. 기본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도심지에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 미만이죠. 그리고 이면도로는 30km 미만으로 운행하는 기본 정책입니다. 속도를 낮춰서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사고도 수도 줄이자는 이런 목적이죠. 분명히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50km와 60km의 속도로 도착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서 신호등 몇 개만 만나면은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60km를 사람 부닥쳤을 때하고 50km를 부닥쳤을 때하고 사망 확률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속도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요,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도로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중앙 분리대 확실히 돼 있고요. 차선 넓고 멀리 보는데도 시야 확보가 굉장히 뚜렷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화단까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사람 다니는 이 명수도 이렇게 높지 않은 이렇게 안전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km를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다가 이 무인 단속기까지 설치해서 일부러 속도 늦추게 해서 단속하는 목적으로 둔 건지 어디에 목적을 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또 심지어는요, 30km 미만으로 해줘야 되는데 50km로 해놓은 굉장히 위험한 좁은 골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0km와 30km가 뒤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요, 안전이 확보된 간선도로 같은 데는 60km, 70km 이상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또는 교통 쪽 정부 자문을 해주면서 보면은요, 너무 황당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은 경찰청이요, 좀 더 진일보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좀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무조건 늦춰서 사망자 수 줄인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은요, 걸어다니면 사고 안 생깁니다. 그죠? 교통사고 사망자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도로의 인프라도 선진형으로 많이 바뀌면서 5030 정책의 주안점도 살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도로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물차의 후보 안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 정도가 화물차하고 관련된 사고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화물차하고 일반 승용차가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광주시에서 우리가 카캐리어라고 그랬죠. 자동차를 여러 대 싣고 움직이는 카캐리어라는 대형 트레일러하고 사고가 생기면서 5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화물차를 통해서 생기는 사고는요, 사망자 수를 급격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적재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 안전판입니다. 후보 안전판은요, 여러분들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뒤쪽에 노란색 또 검은색 빗금 쳐져 있는 판 보실 겁니다. 이 판이 굉장히 강화된 철판입니다. 용접도 잘 돼 있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범퍼 높이가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에 트럭을 추돌을 하게 되면은요, 세단은 범퍼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갈 때 이 후보 안전판이 방어 역할을 하면서 부닥치게 되면은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화물차의 약 90%가 후보 안전판이 불량이거나 잘못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90%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후반 전판이 용접이 덜 돼 있거나 용접이 떨어져 있거나 이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달려 있거나, 또는 심지어는요, 이 후반 전판의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 승용차가 부닥치게 되면 1.5m 이상 파고 들어가면서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후반 전판이 제대로 설치하게 되면은요, 승용차하고 범퍼하고 부닥쳤을 때 에어백도 터지면서 파고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부상 확률, 사망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실태 조사를 해줘야 돼요.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나서서요, 이 부분만 분명히 개선한다면은 상당수의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적재 방법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사고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수시 관리 감독부터 법적인 체계에 대한 것들, 화물차 업체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륜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륜차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요새 보게 되면은 배달업 기본적입니다. 또 비접촉 비대면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이륜차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각한 문제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어 보면 이륜차가 정상적인 교통법규 준수해주는 이륜차 한 대도 보지 못합니다. 엉망진창이죠. 이거 물론 국내 이륜차의 문제는 산업화 문화가 이미 도태돼 버렸습니다. 사용신고제도를 쓰고 있죠. 등록제도가 아니죠. 사용신고 때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보험제도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것이 이륜차의 문제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단속도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륜차가 보도 위에 올랐을 때 단속되는 거 보셨어요? 헬멧 안 쓴다고 단속합니까?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쫓아가다가 사고 나면 경찰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선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이륜차 개선한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개선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국민의 혈세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자성하고요.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 문화 확산되고 있고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앞번호판을 부착시키는 것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적극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륜차의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배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것들, 안전운전에 대한 것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념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진국에서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밖에도 뭐 전동 킥보드 문제도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전용 규정을 만들어서 따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17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속에 우그려 놓다 보니까 옷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보드 위에 올라왔을 때 헬멧 착용에 대한 것들, 뭐 보험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거든요. 현행법하고 실제로 길거리의 운행 상태는 이원화돼 있다는 거, 이 분명 문제점이 있죠. 얼마든지 개선 방법 많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무수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도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큰 것들도 많죠.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전용 신호등만 설치를 하더라도 이 보행자와의 사거리의 접촉사고를 급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부분 설치된 거 여러분들 아마 효과 보시죠. 우회전 하실 때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들 볼 거예요. 횡단보도 초록불 보면서 빛 반사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늦게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는 직진 차량이 빵빵거리면서 안 간다고 난리 핍니다. 이거 초보 운전자들은 불안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접촉사고 생기는 사례 많죠. 전용 신호등을 따로 하나 설치해 놓게 되면요, 붉은불일 때는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습니다. 왜? 신호등이 빨간 색깔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당장 도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좀 더 정부가 또 지자체가 고민하고 개선한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많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운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변에 큰 차를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앞뒤에 화물차나 버스가 있게 되면요, 시야도 방해가 되지만은 혹시 충돌 추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변에 큰 차가 있게 되면요, 피한다든지 늦춘다든지 아니면 추월을 해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베테랑 운전은
주변에 큰 차를 두지 말고 운전하세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운전할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요. 또 함정도 너무 많고 악법이나 독소정도 너무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나 지자체가 말씀드린 내용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선진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